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주식에서 금요일장은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날이에요. 금요일장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기라도 하면 금요일장이 끝나고부터 주말, 월요일장 시작하기 전까지 기분이 이상하게 좋고 맨날 먹는 쌀밥인데도 꿀맛이 나요. 또 평소에 배달 음식 잘 사 먹지도 않는데 아내가 오랜만에 치킨 배달시켜 먹자고 하니까 아이 됐어 무슨 치킨이야 보쌈 대짜리로 시켜. 이렇게 금요일장이 상승을 하면 이 사람의 마음까지 업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금요일장이 하락 마감하게 되면 아내가 불금이라고 맛있는 생선 굽고 저녁 준비하는데 아니 추워서 창문도 못 여는데 무슨 생선이야 냄새나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옆에 스치기만 해도 화낼 것 같은 주말 내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아니 금요일마다 아마 겪는 모습일 거예요. 17년을 주식을 직업으로 한 저 역시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금요일장에 상승 마감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하락해서 마감하게 되면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당장 오늘 내일 파는 단기 투자가 아니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 본능적이니까 그걸 누가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요일장은 어떠셨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이 마이너스 1.6%, 두 지수 모두 하락폭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말장이 하락하고 마감했다고 해서 주말 내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장 마감한 거 훌훌 털어버리시고 주말은 잠시 주식 생각은 접어두시고 월요일장을 새롭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업이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식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지? 주식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어떤 종목은 호재 뉴스 나오고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게 맞는 걸까요? 반대로 호재 뉴스를 등에 업고 주식을 보유하면서 더 오르길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종목이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호재 뉴스가 터졌다는 건 회사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호재 뉴스가 누구나가 다 기다리고 있는 뉴스라고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이 만들고 있는 신약이라든지 연구하고 있는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임상시험의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상이 단계별로 끝이 나고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임상에 대한 결과만 모를 뿐이지 호재든 악재든 그 임상의 결과에 대한 뉴스가 언제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의 종목.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임상 결과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임상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에서 더 크게 오를 거라는 생각,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수긍을 바로 하는데 임상 결과가 좋은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쉽게 수긍하기 힘들어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이 별 기대감이란 것도 없이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와중에 연구 개발 중인 제품이 갑자기 기술 수출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그 호재 뉴스가 발판이 되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50%에서 100% 올라가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술 수출이라는 호재 뉴스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었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예측 못한 호재 뉴스는 종목의 주가를 대부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셀트리온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로 인한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언제 임상 결과 발표가 될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바로 상용화에 들어가서 대박이 날 것이다. 모두들 그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나요? 저점 13만원대부터 4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치료제가 개발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거운 종목, 시총이 몇십 조나 되는 종목이 단기간에 3배가 올라왔다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상용화가 되면 너무나 좋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치료제 기대감으로 밑에서부터 주가를 올린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세력이 한 종목의 주가를 주구장창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세력이 주가를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하면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주가를 올리고 주가는 상승, 조정,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업의 가치에 맞게 주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세력이 가장 차익 실현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겠어요?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그때가 바로 적기인 것이죠.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더 이상의 주가를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이 더 나오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상 결과가 좋고 나쁘고 세력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상 결과 발표로 치료제의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게 셀트리온의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결과가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임상 결과가 좋아서 약 출시가 빨리 되고 매출이 발생해서 실적으로 반영될 텐데 주가가 올라야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주식이라는 것은 수익과 손해가 발생하는 위험 금융 상품이에요. 누군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구장창 투자만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가 잘 팔려서 실적이 나고 수익이 발생해서 기업이 성장한다면 그 가치에 맞게 주가는 언제가 됐든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주가를 올려주겠죠. 하지만 지금의 단기적인 기대감은 임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번 임상 결과 발표가 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팔고 나올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결과 발표가 되고 급등하기만을 바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올려주겠어요? 이렇듯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호재 뉴스는 세력이 차익 실현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즉, 호재 뉴스가 주가의 어느 위치에서 나왔는가 가장 핵심 포인트죠.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유하신 분들, 임상 결과 발표 이후 단기적인 큰 폭의 하락,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 마감,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 매체에서는 결과가 좋다고들 하는데 뭐가 문제지? 결과가 안 좋은 건가? 하면서 종목 토론실, 유튜브, 뉴스 찾아보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실제로 임상 결과 발표에서 나온 내용은 이번 하락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거. 기대감이 사라진 후에 세력의 차익 실현이다. 어찌 보면 이미 결과 발표가 되기 전부터 세력들의 차익 실현은 서서히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결과 발표가 좋든 좋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다 좋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임상 발표를 앞두고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도박을 하러 들어오신 거니까 본인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발표 다음날 결과 발표가 호재든 악재든 주가가 하락하면 바로 매도를 하셨어야죠.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는 건 본인 스스로에게도 창피한 모습이에요. 단타로 들어가셨다가 하락을 하는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실행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반대로 셀트리온을 가치 투자로 10만원대부터 20만원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은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나 그 형제들의 리포트나 뉴스, 실적 등을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고 공부하셔서 과연 셀트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라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셀트리온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몇 달, 몇 년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 본인 스스로가 한번
가치 산정을 해보세요. 요 며칠의 하락은 어찌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이렇게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큰 이슈들이 많았어요. 정말 셀트리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치 산정? 공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떤 분은 질문을 합니다. 미니파파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산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가치에 비해 주가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하락, 기분은 나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가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가치 산정의 기준이 한번 잡혀지게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가치 산정이라는 게 분명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제 종목 발굴 노하우 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어느 종목을 바라볼 때 가치 산정의 가격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가치 산정 없이 무작정 매매하는 사람을 제가 무시하는 거죠. 호재뉴스의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 주제로 시작했다가 종목의 가치 산정까지 왔는데, 여러분 올해는 정말 투자다운 투자 해보자고요.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맘졸이면서 잠 설치지 말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